안녕하세요. 수요쌤이나 실전, 외과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맡게 된 해운치과 원장 김두용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지난주에 했던 두 강의를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과치료의 보험 청구 세 번째는 치은 치조부 병소 및 종양 절제술, 그 다음에 구강 내 종양 적출술, 그 다음에 소대 성형술, 잠간 고정술, 치아 제식술, 탈구치아 정복술, 고정장치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은 치조부 병소 및 종양 절제술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좀 복잡한데요. 치은 치조부에 국한된, 이거 부위가 중요한데 치은과 치조부에 국한된 경우에 유두종, 치육종, 섬유종 등의 양성종양을 제거한 경우에 치은 치조부 병소 및 종양 절제술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의치의 자극으로 나타나게 되는 치은 증식, 에필리스, 그다음에 플래비 티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청구하시게 되시고, 상병명은 자극성 증식증 또는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명시된 장애, 이러한 상병명을 넣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마취하고 이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절제해내는 경우가 있겠지만, 또 이제 레이저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받는다거나 비보험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급여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내 종양 적출술입니다. 아까와 달리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혀나 구강저 등에 발생한 양성 종양, 유두종 등을 적출하는 경우입니다. 유두종이 이제 파필로마인데 보통 사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치에 따라서 청구하는 항목도 달라지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구강 내 종양 적출술은 아쉽게도 치과 코드가 아니고 의과 코드입니다. 그래서 약제 관리료라든지 재료, 마취제는 산정이 가능하지만 행위료는 이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내 종양 적출술은 가와 나로 나뉘는데요. 가는 양성 종양, 나는 유두종인 경우에 나누어서 가와 나를 분리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대 성형술입니다. 소대 성형술은 진료실에서 우리가 이제 종종 하는데요. 소대가 붙어 있으면 잇몸이 금방 나빠지기도 하고, 또 애들은 또 이제 혀가 짧거나 뭐 이런 경우, 내지는 이제 뭐 정중앙에 붙어가지고 치아가 이개가 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소대 성형술을 간단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수가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수술이고 또 만족도도 높으니까 자주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A와 B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는 협순 소대 성형술이고, 이것도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간단 가를 청구하시면 되시고, Z 플라스티나 VY 플라스티를 해서 절개를 하고 그 모양을 바꾸어줘서 꾸며줬을 때는 복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대 성형술의 B는 설소대 성형술인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는데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했을 경우와 Z, VY 플라스티를 했을 경우에 나뉘어서 따로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대 성형술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만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이 또 이렇게 징지발을 당겨서 치은 퇴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연령에 관계없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소대마다 선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꼬맸으니까 실크는 청구되십니다. 그리고 소대 성형술을 한 이후에 이제 다음날 내지는 또 일주일 뒤에 발사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드레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수술 후 처치, 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간 고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간 고정술은 치아의 아탈구나 치지움으로 인해서 동요치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들을 이제 고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윗, 아래 1학당 산정하게 되는데 1학당 산정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 3치 이하, 4치 이상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뉘는 것대로 청구하시면 되시겠고,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연결된 치아를 모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 치아가 흔들리면 총 3개를 묶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3치 이하가 되시겠고,
만약에 이제 뭐 2개 치아가 흔들려서 4개가 됐다 이러면은 4개 치아를 청구하는 것이지, 흔들리는 게 하나였다, 2개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3치 이하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고정술은 와이어를 보통 이용하기도 하고, 또 와이어를 고정하기 위해서 레진을 이용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광중압 레진 했던 것은 비범으로 어느 정도 재료비 선에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고정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아탈구했을 때도 하게 되고, 치주염으로 이제 치아가 동요했을 때도 잠깐 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잖아요. 치주적 원인이면 치주 처치 간단으로 드레싱이 가능하고, 외상이 원인이면 수술 후 처치로 드레싱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잠간 고정술과 치간 고정술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치간 고정술은, 잠간 고정술은 치아 몇 개를 묶어주는 것이고, 치간 고정술은 우리가 옛날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치바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묶었을 때, 일학으로 고정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니까 용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아 재직술입니다. 치아 재직술은 빠진 치아를 다시 넣는 거죠.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내지는 이제 2가지 다 됐는데 또 완전 탈구된 경우 말고도 의도적으로 치아 재직술을 하는 경우도 청구가 되십니다. 치근단 하방의 병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뺐다가 다시 꼽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치아 재직술을 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치아 밑에 엔도를 했지만 엔도 밑에 밑에도 커다랗게 염증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를 해서 그 다음에 치근단 병소를 소파를 빡빡 하겠죠. 그 다음에 치아 뿌리를 구강위에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근관 충전을 해서 이렇게 뒤를 메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재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합 조정을 하는 것, 이 전체를 모두 포함한 것이 치아 재직술이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마다 다 청구하는 게 아니시고, 치아 재직술은 이 빨간 것으로 표현된 걸 전체가 다 포함된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치유가 잘 되었는데요. 그러나 치아 재직술 중에 자가치아 이식술하고도 헷갈리는데요. 치아 재직술은 아까 외상이나 뭐 이런 외상으로 이제 치아 탈구된 경우를 말하는 거지만, 자가치아 이식술은 우리가 뭐 8번 치아를 뽑아서 7번 치아로 옮겨서 다시 묶어 놓는다든지 할 때 자가치아 이식술인데요. 자가치아 이식술은 전체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 청구를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동시 치료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치아 재직술과 근간 치료를 동시에 같은 날 했다면 100대 100으로 청구가 되시고요. 치아 재직술과 근간 치료, 그리고 또는 잠간 고정까지 했다면 잠간 고정까지 전부 다 100대 100대 100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치, 소파, 절제, 역근관 충전, 그 다음에 원래 위치 재식, 교합 조정까지만 치아 재직술이고, 또 이거 잠간 고정술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따로 100으로 이건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 재직술과 치근단 적출술을 동시에 한다면, 치근단 적출술은 아까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근단 병소를 소파할 때 보통 다 빠지니까 이건 따로 청구가 안 되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또 봉합사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봉합사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치아 주변에 이렇게 잇몸이 좀 타이트하게 붙으라고 이렇게 꼬매는 경우가 있는데, 봉합사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탈구치아 정복술입니다. 탈구치아 정복술을 하면 우리가 앞에다 그냥 아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탈구치아를 정복할 때 탈구치아 정복술인데요. 다 빠진 게 아니고 치조와나 치조골 내에 약간 치아가 이게 뭐 들어가거나 튀어나오거나 돌아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위치가 변한 아탈구치아를 정복했을 때 탈구치아 정복술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상병명은 아까도 뭐 당연한 거지만 아탈구로 생각해서 치아 탈구 내지는 아탈구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구치아 해서 뭐 근간 치료를 이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간 치료는 전부 다 별도로 100% 청구하시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근간 치료와 뭐 다른 동시 치료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100% 청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근간 치료는 따로따로 다 100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구치아 정복술과 근간 치료, 잠간 고정을 했다면 잠간 고정도 전부 다 100% 인정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탈구치아 정복술과 잠간 고정, 거기다가 교합 조정, 사실 교합 조정을 또 흔하게 하는데, 이렇게 탈구치아를 재이치를 시켰다면
또 그 치아들이 계속 우리가 또 부딪히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안 닿게 우리가 좀 삭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합 조정은 100%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50으로 낮추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장치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고정장치 제거인데요. 예, 고정장치 제거는 이제 선고정 장치, 뭐 잠간 고정, 치간 고정, 악간 고정이나 상고정 장치를 제거할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고정 장치를 제거할 때는 그냥 고정 장치 제거를 청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악당 청구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수술용 스플린트 제거는 고정 장치 제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용 스플린트 제거할 때는 이걸 청구하시면 안 되시고, 그다음에 고정장치 제거한 것은 이제 우리 후처치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후처치는 따로 청구하시면 안 되고 고정장치 제거만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보자면, 상고정 장치는 우리가 이제 상악에만 가능하시고 상악 수술 후 창상 보호를 위하거나 보호를 위해서 와이어나 또 레진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장치를 상고정 장치라고 부르고요. 고정 장치 제거가 청구가 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용 스플린트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수술하고 출혈을 막기 위해 만들어주는 것은 비슷한 목적이지만, 이것은 보통 옴니백으로 찍어서 만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악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악, 하악 다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과 치료의 보험 청구 둘째 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둘째 날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